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달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세계 최장 시청시간 16억 5천만 시간과 감독상과 연기상 등 6관왕을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던 황 감독의 시즌2 예고편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비상한 관심과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독창적이고 강렬한 스토리,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 매력적인 캐릭터와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디자인과 감각적 표현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황 감독은 시즌2에 또 다른 변화로 새롭게 등장할 게임들을 이미 시즌1에서 한국의 전통 놀이를 샅샅이 살피며 최적의 게임을 선별했기에 시즌2에서는 게임 선정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단순한 규칙을 가진 게임을 통해 가장 복잡한 감정을 그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시즌에서도 그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게임들은 과거와는 다른 복잡한 감정을 자극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기운과 프런트맨의 대립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즌2에서는 다양한 새 캐릭터와 배우들의 합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정재와 이병헌, 위아준, 공유가 다시 등장하며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등 새로운 인물들을 출연시키면서 시즌2는 더욱 다채롭고 긴장감 넘치는 볼거리가 제공될 것이라 밝힙니다. 그는 또 더 재밌고 웅장한 장면들이 많이 추가됐고 인물들의 감정선도 더욱 복잡해졌다라고 설명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알람 소리에 놀란 기훈이 눈을 뜨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총을 겨누는 장면, 그리고 그가 시즌1과 같은 456번 참가 번호를 달고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장면들이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영상 속 문구는 끝나지 않은 갈등과 새로운 복수의 시작을 알리며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 감독님의 예고편에서 시즌2에선 게임 선별이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마 기대치를 낮추는 트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2에선 어떤 신선하고 놀라운 게임들이 등장할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황 감독님의 대본을 예리한 촉감으로 들춰봤습니다. 시즌1에선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6가지 게임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4가지 게임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통 게임들을 나열해보면 알까기, 369 게임, 고무줄놀이, 종이접기, 땅 따먹기, 팽이 돌리기, 실뜨기, 비사치기, 말뚝박기, 자치기, 윷놀이, 다방구, 숨바꼭질, 술래잡기, 돈가스 얼음땡, 공기놀이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재미있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할 게임은 땅 따먹기입니다. 예고편 양쪽에 큰 타원형 2개가 있었는데 O, X 두 팀으로 나눠서 땅 따먹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땅 따먹기는 줄을 그어 구역을 나누고 순서를 정해 자기 땅을 늘려가며 상대의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땅이나 바닥에 큰 원형을 그려 각자 구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 땅에서 선을 그어가며 땅을 늘려가는데 선을 그릴 때는 한 번에 연결되게 그려야 하고 한 번 그은 선을 다시 지나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땅에 들어가서 선을 그리며 해당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자기 땅 일부를 잃게 됩니다. 자기 땅을 안전하게 넓히며 상대방 땅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땅을 확장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땅을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을 때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공격적인 전략과 방어적인 전략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경기입니다. 땅 따먹기 놀이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시대의 민속 기록이나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 놀이 자료들에서 땅 따먹기와 유사한 놀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에도 유사한 놀이가 상당히 있네요. 두 번째는 제기차기로 시작할 것입니다. 제기차기는 발을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기차기는 60년대에 전 국민이 학교에서 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즐겼던 놀이인데 지금은 보통 설날이나 명절 때 하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제기차기는 다양한 기술과 난도를 높여서
참가자 숫자를 왕창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발로 서서 다른 한 발로 제기를 차는데 누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찬 사람이 승자가 되고, 또 오른발에서 왼발로 번갈아 가면서 찰 수 있고,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올리는 기술도 있고, 또 자신의 머리 중앙에 올리는 기술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누가 더 많이 차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라지는 등 다양하게 규칙을 정할 수 있어 단순하지만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흥미와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군사훈련용으로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체력 단련, 제기차기인데 점차 지역 문화로 스며들면서 남녀노소가 특히 겨울철에 부족한 운동과 추위를 이기는데 최적의 놀이문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오랜 역사와 같이 정통 맥을 이어온 놀이문화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며, 즉, 네 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말판 위에 말을 움직여 먼저 완주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게 만들어 긴장감이 넘치는 게임으로 가장 복잡한 감정과 순간순간의 흥미와 재미가 더해 시즌2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윷놀이는 5600년 전 배달국 시대 때 신선 자부 선사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말판의 총점이 29점인데 중앙의 한 점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상이며 28점을 7로 나누면 동서남북에 북두칠성을 배치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의 한 점과 동서남북의 중심 4점을 빼면 24점이 1년의 24절기의 뜻을 담아서 농사짓는데 절기의 중요성을 알렸고, 윷가락의 바닥 패는 땅을 상징하고 등은 하늘을 상징하여 하늘 땅을 조화롭게 이용할 줄 아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생활 철학과 우주의 이치를 담아서 윷놀이로 즐겼는데, 윷놀이는 우리 민족에겐 무형문화재와 같은 놀이입니다. 네 번째는 알까기입니다. 알까기는 한국의 전통 보드게임 중 하나로 작은 말을 사용해 상대방의 말을 쳐서 보드 밖으로 밀어내는 놀이입니다. 보통 바둑판과 바둑돌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집중력과 전략을 요구하는 놀이입니다. 알까기는 주로 바둑판을 사용하지만 사람이 직접 일본의 스모 씨름처럼 자신의 몸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돌을 바둑판에 놓고 자신의 차례에 하나의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 상대방의 돌을 쳐서 보드 밖으로 밀어내면 이깁니다. 이때 손가락은 돌을 튕길 때만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돌을 직접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 정확한 힘 조절이 필요하며 너무 세게 밀면 자신의 돌까지 보드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또 각도와 전략이 중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또 편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두 팀으로 나누어 동그라미 안에 돌이나 물건을 놓고 상대 팀이 그 물건을 동그라미 밖으로 쳐내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또는 직접 두 팀이 원안에서 상대 팀을 밀어내면 승리하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까기 게임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놀이이며 특히 바둑을 즐기는 한중일 국가에 널리 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예고편을 보면서 황 감독님의 대본을 촉감으로 맞춰보았는데 어떠세요? 좀 맞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해서 댓글로 남겨보세요. 만약에 한 개라도 맞추시면 제가 생존의 비밀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참여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